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95페이지 67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보시니까 1번 지문에 지자체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요. 국가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취득세 비과세죠. 예. 2번 보니까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요거 수탁자에서 수익자, 신탁이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의 취득은 요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이 비과세고, 신탁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거니까 비과세고요. 수탁자에서 신수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비과세. 근데 수탁자에서 신탁이 이익을 받는 수익자로의 취득은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반 유상승계 취득으로 과세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이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에 대해서 세율을 깎아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2번 이거 비과세한다 틀렸고요. 3번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라고 했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고요. 4번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이게 어떤 거냐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 이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가면서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해서 환매권 행사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국가로 같은 거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거래한 거 아니니까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입니다. 5번이요. 상속기 시전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어요. 당연히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68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예요. 요거 과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에 요거 과세했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지목이 묘진 토지 요거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인데, 만약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과세하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죠. 부모님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부과한다.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묘지도 없애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고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또 나왔네요. 비과세고 초과하면 과세고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토지 수용동으로 인한 대체 취득이요. 요것도 자 과세입니다. 옛날에는 요거 취득세 비과세였었는데 지금은 요 대체 취득, 요 토지 수용동으로 인한 대체 취득은 취득세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면제하는데요.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도 요거 취득세 면제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어떻든 간에 과세예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취득. 자, 믿고 맡겼다고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니까 6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신탁이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기억번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죠. 비과세.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죠. 비과세. 디귿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죠.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리을번이요.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 과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조합이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할 때 조합이 납세무자고, 조합원형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세입니다. 리을번. 그래서 이거 과세고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 또 세율 특례세율이 나왔는데요. 특례세율이 나왔는데 70번 문제 이거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건축물 개소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에는 개수 제외하고 개소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하죠. 이런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및 부속 토지 취득이요.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부모님에서 4명이로 등기 공짜로 안 해줘요.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자, 시설대업자의 건설기계나 차량의 취득,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 이런 것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의 취득. 자, 우리가 건축물 개소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대표적으로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또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도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은 간주 취득처럼 봐가지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70번 별표시하고 71번 문제는 감면에 대한 건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72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과세율은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간주취득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예,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옮겼을 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또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1번 정답이고요. 99페이지에 73번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일단은 이 지문은요, 취득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입니다. 취득세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입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 지문은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이 지문은 사실은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요거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틀린 건데,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번도 사실은 옳습니다. 이 1번도 옳아요. 이 답이 이게 지금 1번도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취득세액이 50만 원일 때는 부과합니다. 취득 가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어떻든 간에 요거요, 예, 옳다고 보셔야 되고, 2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계시 속한 날 말일부터 9개월 내 신고납부한다. 자, 우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세 신고납부기 하는 상속계시로부터 아니고 상속계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요거 6개월입니다. 근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이요? 9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추징 대상이 된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보통 징수해야 한다는데 요거요. 사유 발생일 하여튼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입니다 여러분. 자,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관한 거죠.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며칠? 60일 이내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외한 금액.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지금 60일, 30일이 아니라 60일이고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입니다. 4번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그랬는데 이 지문은요. 여러분 이 지문은 지금 우리가 취득세 중과산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걸렸다 산출세액 80% 중과산세예요. 근데 여기서는 취득일부터 2년 내라는 그 기간이 나왔는데 2년 내라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내 때문에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중과산세, 산출세 80% 중과산세입니다. 여기서는 2년 내 이게 틀렸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때는 중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죠.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중과 대상이 됐나 며칠? 60일 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7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문제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걸렸다 또 나왔네요.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요. 2번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받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요 여러분 자 취득세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기한의 신고에 관한 거예요. 기한의 신고기한 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기한을 신고할 수 있는데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가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가 6개월 내면 20% 감면,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납부정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고요.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는데 신고기한 만료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에 받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틀린 것은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는데 다만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0% 그랬는데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을 때가 50%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1개월 초가 3개월 내는 30%, 3개월 초가 6개월 내는 2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틀렸다고 한 이유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틀렸다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데 이게 틀렸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든 간에 하여튼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게 이제 틀렸다고 지금 여기 본 건데 자 하여튼 신고기한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고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50%, 1개월 초가 3개월 내 30%, 자 3개월 초가 6개월 내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틀린 것은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 받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이거는 결정 통지 전까지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2번 그래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예. 자,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만 생각하시고 3개월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게 일단 틀렸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 대상이 된 때는 중과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추가 신고 납부. 4번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나중에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 역시 60일 내에요.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에 관한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지 권한이라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하여튼 취득세 납세지는 지방세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인지 밝혀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물건 소재지. 101페이지 보십니다, 여러분. 75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지 관한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속은 금방 봤고요. 3번 지문 봅니다. 또 3번 지문도 역시 반복되는 건데 추가 신고 납부요. 또 반복되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대상된 때는 중과대상된 날 며칠?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포함 틀렸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한다면 틀리고. 틀린 것은 역시 이것도 또 나왔네요. 60일이 되고 같은 취득세는 국가 등의 매각 통보 빼놓고는 다 60일입니다. 60일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제외,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합니다. 4번 지문이 또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거 대금 완납일로부터가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구역이 해제에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이요.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이러면 또 틀려요. 양도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5번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기한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고요. 자, 그래서 75번 문제는 별 표시하시고 정답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지문들 다 중요하니까 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넘어갑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7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산출세 몇 프로요? 80% 중과산세죠. 단순함기식 문제,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등기하기 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지방세법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자 바꿔서 고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등기등록관서의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거는 대개 취득세도 나오고 이건 등록면에서도 나오는 지문인데 대개 바꿔서 나오지 않고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여기서 포인트는 100분의 10, 10%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76번 문제도 꼭 다 알아도 정답은 뭐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정답은 우리가 간단했지만 꼭 알으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 나머지 지문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7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다음 사례에 관한 개인 공인당기 시의 납부세액은 그랬습니다. 개인 공인당기 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가를 취득했다. 취득가액 10억 1천만 원이고 취득당 시가순액이 11억이고 위에 건물분 취득가액에는 부가세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취득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그래서 국수공판법 부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니까 시가순액이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 취득가액 10억 원을 10억 1천만 원을 과세 표현하는데 다만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니까 10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10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 10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취득세는 상가를 유상취득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4%예요. 그래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자, 취득세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납부세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납부세 구하라고 했는데, 총 납부세,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총 납부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4천인데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되잖아요. 취득가격에다가 농특세 구할 때는 항상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2천만 원이죠.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또 취득세 부가세로 부과되죠. 취득가격에다가 자, 지방교육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뺍니다.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세율이 4%니까 4%에서 2%를 빼니까 2%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세율은 20%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세율은 20%니까 자, 400만 원이요. 그래서 토탈에서 4,600만 원의 취득 관련 세금을 내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일일이 다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부가세까지 포함한 취득세를 구해보라고 나올 때는 이게 주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관련한 총 세금은요 4.6%예요. 4.6%. 그냥 취득 가격에다가 4.6% 취득 관련한 세금요 부가세까지 포함한 경우에 유상 취득 시에 취득 관련한 총 세금은 4.6%예요. 그냥 바로 4.6%만 기억해요. 그럼 10억에 4.6%니까 얼마예요? 4,600만 원입니다. 4,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예 그냥 4.6%만 기억합니다. 4.6%.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등을 매매로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그 농특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총 취득 관련한 세금은 몇 프로다? 4.6%.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78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보니까 취득 가격이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인데 1주택이 되는 경우에요. 매매로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고 신고가액 7억 5천이고 시가총액 7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는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세는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니까 7억 5천만 원이 취득 가격이 돼요. 그러면 우리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개인간 매매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우리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 원래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백분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15고 여기 15고 15고 3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5고 그 다음에 5에서 3 빼니까 2고 그래서 곱하기 100분의 1 백분율을 곱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결론망냥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 시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입니다. 그래서 7억 5천일 때 2%죠.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딱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다.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79번 문제 봅니다. 105페이지 79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104페이지 78번 문제도 여러분이 별표시에 딱 알아두세요. 하여튼 뭐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딱 알아둡니다. 별표시 하시고 105페이지 7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종합 문제로 쭉 나오는 건데 1번 보니까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하나 도세 위임,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군이 취득세를 징수에 도에 납입합니다.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세주체는 취득세는 특광도지만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실제로는 시군과 위임 징수합니다. 2번 지문 보니까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이 살상재산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추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과미력형 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과미력적원형 내 중과세율로 추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차기항서는 승계취득 안에서 납성되어 있다. 그렇죠?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현대정치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반영해서 정가시키죠. 4번 취득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용 원칙적으로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하는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적용한다. 여러분 취득세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현황 부과하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현황에 의하는 거고요. 5번 법인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납부한다. 아닙니다. 국수공판법 부 아싸 이거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80번 문제 있잖아요. 80번 문제는 다 지금 배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0번 문제는. 107페이지 8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자체의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세권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예요.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다만 약속을 안 지켜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조건이 변경되거나 또는 이렇게 무상사용권을 적용받은 경우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번이요. 상속, 신탁, 유증 포함해서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을 취득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의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유상인지 무상이 잘 봐야 돼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요. 4번입니다.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한 후 화해 인락조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취득한 거 보지 않는다. 여러분 계약 해제 나오면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계약 해제가 나오면 여러분 봅니다. 계약 해제가 나오면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입니다.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계약 해제 나오면 여러분이 꼭 확인하실 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요. 계약 해제가 되고 그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줘요.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된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계약 해제 꼭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해 둡니다. 자, 그래서 이걸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4번 질문 자 봤고요. 5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 여기 등기 등록한 후니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틀려요.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보지 않는다. 틀렸고요. 5번 주택법 조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 비과세인데 이거 나오면 꼭 가로를 확인해야 돼요. 대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대수는 제외예요.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주택 비과세까지 해서 잘 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다 역시 또 81번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 중요합니다. 몇 표시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82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3번 문제 109페이지 83번 문제를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자, 1번 지문 취득세 납부무 성립 시기는 취득하는 때고요. 취득세 납부무 확정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수송 신고와 수송 신고로 인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그 수송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 과소 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데, 여러분 수송 신고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송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 90% 감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납부라는 규정은 사실은 좀 삭제가 되는데 지금은 동시에 납부는 삭제됐고, 하여튼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입니다. 1개월 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75%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는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는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는 10%까지 감면해 줍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지원가산세는 감면 안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84번 문제. 이거는 종합 문제라 역시 또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봤던 것들이 대부분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5번 지문만 한번 다시 볼게요. 5번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정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그럼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111페이지 85번 문제도 역시 또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86번 문제도 넘어갑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번 문제, 요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목변경,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 시 중과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요, 우리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80% 중과산세예요.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회원권은 예외예요.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또 간주취득,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간주취득이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80% 이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요. 자, 어떤 경우냐면 먼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단 또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예외가 됩니다.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를 적용해요. 중과산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간주취득이요.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했어요. 제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예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골프연금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2번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 녹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확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 다음에 5번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했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여기서 조금 개정 내용 올해 2021년 개정 내용 빠진 것이 있는데 그 빠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동영모의고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할 때 제가 다 이제 여러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백선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자,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취득세 있잖아요. 빠진 내용이 뭐가 있냐면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그래서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요 채무자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자는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록면허세도 나와요. 등록면허세도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같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납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그 다음에 또 납세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지자체장은 즉시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뭐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하여튼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자를 대위해 납세무자를 대위해 채무자를 대위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당연한 이거 왜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왜 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것도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를 대신해 주나요? 자, 왜 대신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채무자가 이걸 갖다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싹 팔까봐 일단 채무자, 납세무자는 이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 채무자예요. 근데 대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 뿐이지. 자, 채권자는. 그럴 때 왜 세금을 대신해 줘요? 요거 안 팔아버릴까봐. 그러니까 얘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바로 그냥 압류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자, 요거 어떤 거냐면 요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취득세 이 신고납부. 요거 빠져 있습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추가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3페이지 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이제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잖아요. 등록면허세에 관한 거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이것도 잠시 쉬었다가 등록면허세는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